자, A급 인재죠.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일하는 걸 선호해요. 인재 밀도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모두 A급 인재를 고용하려고 하지만 그곳에 한 명의 B급이라도 섞여 있으면 모두 자신과 똑같은 B급을 끌어모으게 돼 있다. 그러면 C급이 또 들어온다. 조직은 한순간 무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경영자는 조직을 A급들로 채워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같이 인터랙션을 했을 때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내가 일하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동료로서는요. 인재 밀도가 낮은 조직이라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팀장은 계속 생기는데 실무자가 없어요. 보고용 관리자만 많아요. 전문가는 떠나가고 사내 정치 잘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B급 인재는 C급을 뽑아요. C급은 D급을 뽑습니다. 조직은 한순간 무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A급 인재만으로 회사를 만들면 모두 A급 인재를 고용하려고 하지만 그곳에 한 명의 B급이라도 섞여 있으면 모두 자신과 똑같은 B급을 끌어모으게 돼 있다. 그러면 C급이 또 들어온다. 인사팀장으로 일할 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A급은 A급을 뽑는다. B급은 B급과 C급을 뽑는다. C급은 오직 C급만 뽑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경영자는 조직을 A급들로 채워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보다 같이 인터랙션을 했을 때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내가 일하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동료로서는요. 자, A급 인재죠.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일하는 걸 선호해요. 인재 밀도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A급 인재에 대한 정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그러나 B급 인재죠.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요.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C급 인재를 주변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조 폭발, 무능함의 연쇄 반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리더가 인재 부족의 시급성을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을 통해서 상향 편준화하겠다. 교육해주면 좋아지겠지라는 지나친 로맨틱한 태도를 갖죠.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적 오류로 작동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무능한 동료가 저지른 실수를 계속해서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영자가 적절히 조치해주지 않으니까 성장되지 않는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감이 들고 우리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성장이나 정말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식처로서 회사를 두고 있구나. 저 사장도 이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탁월한 인재들부터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무능한 인재 유입의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조직의 핵심 동력인 에이스들이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착한 무능력자들이 남게 되고 착한 무능력자들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공연히 잃을 거리를 더 만들어내요. 불필요한 비부가 업무를 막 만들어내버립니다. 착한 무능력자들이죠. 관리 시간을 낭비하죠. 착한 무능력자들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탁월한 사람들까지도 잠깐 미팅 좀 하죠. 저 미팅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니 카페에 나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15분 시간 내가지고 미팅하면 돼요.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막 90분 미팅해야 돼. 막 2시간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뭐 작년에 서운했던 이야기, 재작년에 서운했던 이야기,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 감정이 다쳤고 마음이 상했고 관리 시간 낭비시키죠. 결과적으로는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제약 이론 혹은 병목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조직 행동론에서도 똑같습니다. 하위 성과자의 치명적인 영향은 그 한 사람의 성과가 낮을 뿐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68%로 떨어뜨립니다. 고성과자의 부하가 증가해요. 고성과자가 하위 성과자의 몫을 메우기 위해서 과부하를 겪어요. 저도 종종 군대에서 훈련할 때 체력이 약한 병사들이 있으면 그 체력 약한 친구의 기관총이나 뭐 야삽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제 등에 올려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요. 소대장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수고 많아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제가 무거우니까 그 다른 거 지휘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저성과자들을 방치하면 그 사람 문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저하시킵니다. 특별히 고성과자의 부하를 증가시켜요. 부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고 관리 리소스를 소모시킵니다. 괜히 간담회, 개인 상담 안 해도 되는데 팀장한테 자꾸 상담해달라고 그래. 과부하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사해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업무 품질 저하되죠. 혁신이 정체되죠.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인재들,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어린애기들 기저귀 채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일하시겠어요?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훌륭한 친구들도 떠나가 버려요.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고성과자들만 남든가 저성과자들만 남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적절히 섞여가지고 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성과자들은 시장 가치가 높아서 즉시 이동이 가능해요. 어디다 원서 내면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가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성장하고 도전하고 유능한 동료들을 선호해요. 그냥 그저 그런 동료들이랑 일하기 싫어한다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 조직의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나의 100%를 발휘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미니멈만 할 거냐 다 결정돼 버립니다. 결정돼 버리죠.
고성과자와 평균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는 업무가 복잡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AI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고성과자들 또는 에이스들은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나의 업무 성과를 올려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자기 돈 내가지고 새로운 도구 써보고 뭐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안 합니까? 문제 제기하고 짜증내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합니다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에이스예요. 자기 인생 잘 사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도구에 민감하고 호기심 있고 써보고 그런 거예요. 그거 써보려고 밤늦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AI가 아니라 다 똑같아. 우리는 너나 나나 다 벽돌 하루에 100개씩 쌓으면 돼요. 그런 경우는 별로 차이 없습니다. 인재 밀도가 낮은 조직이라는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팀장은 계속 생기는데 실무자가 없어요. 보고용 관리자만 많아요. 전문가는 떠나가고 사내 정치 잘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고객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혁신에 집중하지 않고 관리를 위한 관리예요. 보고서 그냥 보고서 받고 보고서 전달하는 사람이 관리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마 경영자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말씀할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골라서 뽑은 것도 아니고 다 뭐 이 사람 나가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우리가 받기도 힘들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범위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 직원의 실력이에요. 내가 바라볼 때 우리 회사에 직원이 30명 있다. 그러면 이 30명 중에서 반드시 6명 정도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그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편한 방식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결국은 그 6명이 떠나가 버릴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직은 가족이 아닙니다. 조직은 프로 스포츠팀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 창업 전에 하나 창업해가지고 말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을 해서 성공하면서 창업 초기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자율과 책임의 문서를 만들었고 그 PPT 150페이지짜리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문서가 되었고 마크 주크버그와 세릴 샌드버그가 그 문서를 가져다가 메타의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삼았다. 수많은 기업에서 삼았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직장은 가족이 아니라 프로팀이다. 회사들은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예요. 가족이라면 여동생을 해고하지 않죠. 현실은 해고하잖아요. 챔피언십을 원한다면 모든 포지션에 최고의 인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연봉을 주고 직원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마치 축구에서 블라인드 패스, 안 보고 하는 노룩 패스 의미합니다. 노룩 패스하면 동료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진정한 마법이 펼쳐집니다. 조직은 우승컵을 위해 함께 뛰는 프로스포츠 팀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모든 포지션에 최고의 선수를 배치하는 겁니다.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방치한다. 그거는요, 감독이 할 짓이 아닙니다. 팀 전체에 대한 배신이에요. 감독이 해야 될 유일한 감독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옆에 있는 선수가 야, 너 나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독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 유대를 갖고 성과와 상관없이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한다? 안 맞죠. 비즈니스는 명확한 목적과 성과를 전제로 해요. 스포츠팀도 마찬가지죠.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적 유대감이 성과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은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부진한 선수를 교체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리더의 책무예요. 어떤 선수가 성실하고 팀원들과 사이가 좋더라도 경기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감독은 해당 선수를 벤치로 보내거나 방출을 결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탁월한 선수예요. 근데 내가 이 팀에 있으면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타깝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정말 소울메이트가 있고요. 뭐 둘이 부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듣는다 하더라도 네, 저기 독일로 가야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야죠. 해리케인 가듯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걸 인정해요. 박수 쳐서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인재 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 이상이죠. 저성과자와 착한 무능력자를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예유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연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늘 라이브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직원이 내가 지금 5천 주고 있어요. 5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넷플릭스에 지원해가지고 1억 5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 직원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내가 지금 5천만 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사표를 쓰면 마음속으로 안도가 될 것 같아요. 잘 나갔네. 그런 직원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그냥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피드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리 이대로 가면 안 돼.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정도 성과 내야 돼. 안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어져. 내가 뭐 도와줄까? 해야 됩니다. 내일 이 직원이 사표를 낸다면 나는 그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설득하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안도하면서 사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퍼 테스트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넷플릭스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냉혹하게 내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퇴사율이 15%밖에 안 나와요. 가혹하게 뭐 냉혈한처럼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실제로 이 테스트에 의해서 내보냄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발적 퇴직을 포함해서 15%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년도에 너와 이 질문을 또 할 텐데 그 질문을 내년에 던졌을 때 내 마음속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1년 동안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년도에 키퍼 테스트를 다시 할 텐데 그때 나갔을 때 내 마음이 기분 좋은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를 반드시 성장시킬 거야 라는 관리자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이게 내보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안도감이 느껴진다면 당장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키우고 도와주고 레디칼 캔도하고 두앤돈트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보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재 밀도가 높아지면 통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규칙을 제거해줘요. 마음껏 하라고 하는 겁니다. 휴가 규정, 비용 결제 승인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대전제가 뭐예요? 인재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유리방황하고 무의도식하고 무임승차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조직에서 휴가 규정, 비용 결제 승인 이거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애는데 돈 쓰셔야 돼요. 리더십이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리더가 되었습니다.